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생생한 부동산 현장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야기하다. 부동산 정보통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부동산 정보통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두 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희 캐스터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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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보통 통통 튀는 캐스터 김나희입니다. 오늘도 알차고 다양한 현장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이어서 김미정 캐스터도 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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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터 김미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두 눈과 귀를 번쩍 뜨이게 할 소식들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기대해주세요. 저희 이번에는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화 한 통 또는 문자 한 통이면 되는데요. 02-3153-2667, 013-3366-0110번 두 가지 활짝 열려 있고요. 이외에도 노란 톡방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찍고 입장해 주시면 다양한 정보도 공유 가능하시고요. 상담도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부동산 정보통 힘차게 출발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셔야겠죠. 첫 번째 정보통 토픽은요. 눈 뜨면 집값 상승, 일자리가 만든 부동산 신화입니다. 과연 어떤 신화를 만들었는지 김나희 캐스터가 다녀왔다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곳 서울의 3대 업무지구죠. 여의도와 광화문, 강남 중 한 곳이고요. 일자리와 소득 규모 면에서 1위인 곳입니다. 그리고 고소득자들이 선호하는 업무타운이라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그에 비해서 부족한 곳이라 희소성이 있는 곳이고요. 마지막으로 대형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부동산 1번지라고도 불리는 서울시 강남구. 서울의 3대 업무지구 가운데 가장 높은 소득 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고소득자가 몰려있으므로 집값이 비싸고 부동산 전문가들 또한 일자리를 강남 불패론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남구 내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역삼역으로 나와봤습니다. 역삼동에 위치한 테헤란로는 고층 빌딩이 줄지어 있는 대규모 오피스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풍부한 직장인 수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역삼역 인근에 신규 분양을 시작한 역삼동 오피스텔 건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팀장님, 이 역삼동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 입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 테헤란로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임대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고, 테헤란로 같은 경우 국제금융 및 IT 기업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가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그리고 팀장님도 제가 내부를 둘러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당장 들어와서 살기에도 좋겠더라고요. 예, 지금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준공이 얼마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입주가 가능하시면 입주하셔서 모든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서 생활하시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부를 둘러보니까 너무 잘 돼 있어서 저도 들어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여기 주거용 오피스텔 외에도 또 상가가 들어와 있잖아요. 예. 이 상가와 같은 근린 생활시설도 투자적인 부분에서 좀 유망할까요? 예, 맞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테헤란로라고 보시면 되겠고, 테헤란로 주변으로는 많은 직장인 수요와 유동인구들이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꾸준한 사무실 임대 수요가 이루어지는 지역이어서 투자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강남 업무지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테헤란로에 있는 강남구 역삼동 알아보셨는데요. 현재의 편리성은 물론 미래의 자산 가치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이곳 강남구 역삼동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나희였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우리 김나희 캐스터가 직접 다녀온 만큼 자세한 위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세한 위치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곳으로 방문을 했는데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4번 출구에서 제 걸음으로 한 3분 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궁금해서 제가 지도상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한 250m 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250m면 정말 가까운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 보통 역을 중심으로 반경 한 500m 이내를 좀 역세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250m면 그야말로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역세권은 보통 300m 이내라고 하거든요. 초역세권에 아주 부합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강남 한가운데 중심인 2호선 역삼역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장점으로 느껴지거든요. 또 수요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굉장히 좀 충분한 부동산일 것 같아요. 네,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수요가 좀 궁금해서 과연 네. 많을까 싶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최근에 한 기사를 보니까 이 신규 분양을 한 역삼동 오피스텔의 청약 경쟁률이 무려 21대 2를 기록했다고 그런 기사를 한번 접한 적이 있고요. 역시 역삼동이라는 입지의 강점이 있는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 변경된 이 대출 규제를 피했다는 점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과 상가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출 규제를 피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귀에 쏙 들어오는 부분이었거든요. 오피스텔과 이제 뭐 상가 같은 이런 부분들은 규제 적용을 안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일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이 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 비주택 담보대출에도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5월 17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오피스텔과 상가 등은 이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오피스텔과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규제 시행 전에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규제를 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대출 규제가 확대된다는 뉴스를 좀 봤었거든요. 네. 그런데 라이 씨가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서 이제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오피스나 상가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대출 규제 때문에 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운데 이 소개해주신 오피스텔과 상가는 이제 좀 예외적으로 담보대출이 수월하다는 점이죠. 네, 미정 캐스터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오피스텔이나 상가 투자를 계획을 했지만 아직 못하셨다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오피스텔과 상가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오피스텔이나 상가가 대출 규제를 피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기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오해하지 마시고 이 역삼동 또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이 어땠는지 저희가 이제 자세한 위치를 알아봤으니까 입지도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역삼동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이 강남권의 대표적인 사무실 밀집 지역이자 또 상권의 중심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남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국제금융의 중심인 테헤란로가 바로 이곳 역삼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테헤란로를 통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조성되고 있는 삼성동까지 빠르게 이동하실 수가 있는데요. 2호선을 이용하시면 역삼역에서 두 정거장이면 삼성역까지 이동 가능합니다. 교통편을 한번 보시면요. 아래에는 2호선이 지나고 있고 위쪽에 있는 황금노선이라는 9호선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옆으로는 신분당선과 분당선이 있어서 동서남북 어디로든 편리하게 다양한 지하철 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역삼동 인근에는요. 대형 업무용 빌딩 숲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하루 유동 인구가 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1인 직장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역삼동 주변으로는요. 강남역 상권이나 논현동 먹자골목과 신사동 가로수길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거리 등 강남의 대표적인 상권들이 있어서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역삼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부동산 저희가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상권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모두들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상권입니다. 청담동,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 등의 상권을 굉장히 좀 편리하게 누려보실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업무타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업무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뭐 역삼동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또 그리고 역삼동에 회사가 있다면 걸어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도 훌륭한데 앞으로 그 아성이 더더욱 커질 예정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길래 그런가요? 네,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위세가 더욱더 강해질 그런 네. 지역인데요. 한때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이 기업들이 강남을 떠나서 판교나 마곡 등 옮겨가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 대기업들이 강남의 복합사옥을 짓기로 결정을 하면서 강남을 떠났던 기업들까지 리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9년에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면서 이 강남권의 동서 교통 여건이 더욱 편리해졌는데요. 여기에 강남대로와 서초대로를 막고 있던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가 추진이 되면서 경제와 산업의 중심인 강남 업무지구와 법조타운을 중심으로 한 이 권력기관이 밀집된 서초동 일대가 하나로 연결이 된다면요. 그 시너지가 대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역삼동의 경우에는요. 테헤란로를 통해 삼성동과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삼성동의 여러 호재 중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15개 계열사가 이주 예정이고요. 예상되는 고용 창출 효과가 무려 121만 5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호재가 가득한 만큼 인근에 위치한 이 역삼동 부동산의 가치 상승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이 호재를 보니까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부터 서리풀 터널 개통이 엄청난 호재였는데 이미 개통이 됐어요. 개통되고 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졌다라고 들었고 엄청 빨라졌더라고요. 저도 한번 지나가 봤는데 여기에 이어서 또 하나의 교통 호재가 있는 것 같아요.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도 추진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일자리가 지금도 많은데 더 많이 생긴다라고 하니까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쯤에서 우리 또 김미정 캐스터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김미정 캐스터가 어렸을 때부터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동산에 나름의 일가견이 있잖아요. 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저희 직업 특성상 어디 지방을 돌아다닐 일도 많은데 네. 여기가 굉장히 지하철이 많이 모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 같은 뭐 사회 초년생이나 직장인들이 굉장히 좀 선호할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또 생활 편의 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저같이 이제 뭐 밥을 제대로 먹기가 힘든데 이런 근처에 생활 편의 시설이 많다면은 굉장히 좀 각광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친구들이랑 약속 잡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동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라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현실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투자적인 측면에선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뭐 기대해 보실 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미정 캐스터님 말씀처럼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인데다가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임차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도 높다고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테헤란로 그리고 역삼동이라고 하는 이 강남권 중심 입지는 지금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남권 개발 호재의 수혜까지 있어서 향후 가치 상승까지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역삼역 초역세권이고요. 그리고 규제 시행 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제를 받지 않는 곳이라는 부분 가장 큰 장점으로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역삼동에 거주하고 계신다면은 이런 부분들 좀 장점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요. 저희가 전화 문자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01-3153-2667, 013-3366-0110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역삼동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 이번에는 두 번째 지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통 토픽은요. 서울 도심권의 희소성 높은 소형 아파트입니다. 일단 서울 도심권의 아파트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희소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인기가 많은 소형 아파트라고 하네요. 바로 만나볼까요? 네, 조선시대 때부터 600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지역 어디일까요? 정답은 종로구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종로 5가역과 동대문역 인근에 위치한 도심 역세권 입지를 가진 곳인데요. 근처에 서울대학교 병원, 동대문 의료타운이 위치해 있어서 고소득자들의 임차 수요가 풍부한 곳입니다. 게다가 성균관대, 카톨릭대, 한성대 등이 위치해 있어서요. 교직원이나 대학생의 수요까지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인데요. 마지막으로 이곳이 전통적인 상업지역인 만큼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형 아파트의 희소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떤 곳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미정입니다. 집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구할 수 있는 집이 없다면 당연히 품귀 현상으로 집값도 함께 오르겠죠. 오늘 알아볼 아파트가 바로 그런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도심 역세권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라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떤 곳일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효제동과 가장 가까운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지하철은 물론이고 버스와 택시 통화량 또한 많아서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종로구 효제동 신축 아파트는 1호선 종로 5가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4호선 동대문역 또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2호선과 3호선, 5호선까지 가까이 있어서 노선이 풍부한 만큼 연결되는 권역이 많습니다. 동대문시장, 광장시장, 방산시장 등 국내 최대의 재래상권으로의 진출입이 편리하고 또 남쪽으로는 잘 정비된 청계천이 있어서 녹지를 통한 힐링 라이프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대학로, 명동, 동대문 의료상가 등 다양한 의료 쇼핑 인프라까지 잘 갖춰져 있어서 우수한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효제동 아파트는 총 108세대, 15층과 16층 높이의 2개 동으로 지어지는데요. 아파트 내부의 모습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통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거실의 모습입니다. 특히 벽면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화이트 색상의 인테리어로 밝고 깨끗한 실내가 인상적인데요. 거실 벽면에는 아트월까지 마련되어 있고 천장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네요. 거실과 이어진 주방의 모습입니다. 빌트인으로 설계된 주방 가구와 함께 냉장고, 인덕션, 드럼 세탁기 등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마치 예쁜 카페의 입구처럼 보이는 문을 열면 안방 침실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아늑한 분위기 속에 편히 쉬기에 정말 좋아 보입니다. 드레스룸처럼 꾸며진 작은 방의 모습입니다. 거실과 안방 외에도 별도의 방이 한 개 더 있는 만큼 입주민의 입맛에 맞게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현관의 신발장과 거울, 욕실의 비데와 일자형 샤워기, 그리고 보안 시스템까지 모두 기본으로 제공되는데요. 1인에서 2인 가구가 지내기에 매우 편리한 구조입니다. 또 바로 인근에 효제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 거주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로구 효제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만나보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수요가 많다는 점이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인근의 종로 상권이나 동대문, 대학로가 근처에 있는데 이 대부분 노후화된 건물들 주변에서 새롭게 신축 아파트라는 점 굉장한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미정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서울 도심이라고 하는 종로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효제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부분에 좀 특히 주목을 하고 소개를 해주는 걸까요? 네, 아까 앵커님이 저한테 약간 부동산에 일가견이 있는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보통 부동산을 볼 때 뭐 수요와 공급을 생각하기가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수요는 많은데 이 서울 지역에 공급이 부족한 곳이
어디일까 찾아봤습니다. 이 종로구의 경우는요,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지역이죠. 상권이 특히 발달해 있지만 유독 아파트가 적은 지역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네. 자, 수요와 공급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사실 서울 지역 전체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더 공급이 부족한 곳을 소개해준다라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희소성이 이제 2배로 좀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 지역이 그렇게 희소성이 높고 주택 공급이 좀 어려울까요? 네, 저도 궁금해서 살짝 물어봤는데 네. 우선은 집값이, 땅값이 비싸다는 아, 너무 점입니다. 높아서. 네, 지가가 너무 높아서 이 상업 지역인 만큼 좀 지가가 높기 때문에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오래된 상권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만큼 개발이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미정 캐스터님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오래된 상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주변 건물들도 조금 노후화된 편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저희 나이는 거의 뭐 아기이죠. 네, 여기 주변 건물을 보면은 뭐 40년, 50년이 된 굉장히 노후된 건물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좀 깨끗하게 지어진 신축 건물에 대한 열망이 무엇보다 좀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네. 일단 가장 큰 포인트가 희소성에 좀 주목을 해서 소개를 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형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신축이니까 아무래도 다른 아파트보다도 더 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변의 입지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서울의 대표 지역이라고 하면은 손꼽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이 종로구이죠. 특히 오늘 소개해드리는 효재동 소형 아파트는 종로 5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에서부터 도보로 약 4분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인데요. 1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인 동대문역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버스 노선을 갖추고 있어서요. 서울 지역 어디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대중교통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4대문 내의 도심으로 출퇴근이 매우 편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 머무르시기에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변을 살펴보면요. 잠재적인 수요층이 참 탄탄합니다. 동대문 쇼핑타운의 상주 인구와 유동인구만 해도 엄청나고요. 성균관대,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대학로 상권과도 가까워서 임대 수요층이 매우 풍부한 지역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는 청계천이 바로 앞에 있고요. 창덕궁이나 종묘,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등 녹지와 휴식 공간도 충분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곳은 직접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들도 꼼꼼히 잘 갖춰져 있어서요.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임대에 있어서도 공실 걱정이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로가 역세권, 신축 소형 아파트입니다. 이외에도 뭐 동대문역이라도 굉장히 가깝고요. 그리고 도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을 중심, 도심을 중심으로 이 사방으로 좀 직주 근접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오래된 상권이라고 했고 이미 상권 형성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해서 개발 호재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동대문의 개발 호재도 좀 흡수할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이미 개발된 지역이고 여기서 더 개발될 게 있을까 하는 네. 걱정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알아보니까 노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의외로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고 오히려? 네, 예. 진행 중인 개발 사업도 많았습니다. 제가 개발 호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세운지구 일대의 기존 산업을 지키면서 새로운 산업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이 지구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구역별로 나눠서 진행 중인데 현재 일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공공임대 복합시설과 스마트 앵커시설도 들어설 예정인데요.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완성했을 때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부지에서 패션 혁신허브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 1,1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계획이고 또 이를 통해서 동대문 패션타운의 일대가 국내 패션과 의류 산업의 거점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립의료원이나 비공병단 부지 등도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따라서 개발될 예정인데요. 향후 종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자, 생각대로 이 동대문에 있는 호재까지 좀 흡수를 해서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호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동대문 저 되게 요즘 자주 가거든요. 우리 김라희 캐스터는 어때요? 이 효재동도 좀 자주 가시나요? 저도 자주 가는 편이고 네. 또 미정 캐스터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약간 혹한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기존에 알고 있기로는 이 종로 같은 곳들이 알짜 상권이다라고 알고 있었고 또 여기에다가 일하시는 상인분들이 고소득자가 상당히 많다고 하시던데 이게 진짜지도 궁금하고 또 수요는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알짜 상권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지역을 소개할 때 아까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져 왔다고 했는데 이 종로 상권 하면은 600년 상권이라고들 하죠. 조선시대부터 중심 상권으로 이어져 온 곳이고 서울시의 대표적인 번화가이자 중심 상업지구입니다. 이곳에 하루 유동인구가 무려 15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사람이 몰리는 곳에 돈이 몰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종로만한 곳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DDP나 동대문 패션타운 그리고 각종 대기업 본사와 거기에 근무하는 사원들까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풍부하고 또 다양한 수요층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시대 600년 상권이라고 하니까 자꾸 그 사극에서 나오는 많은 상인들, 그 거리들이 막 떠오르네요. 자, 그 거리들이 이렇게 발전을 해서 지금의 서울로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종로 5가역 역세권의 신축 소형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도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울 사방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은요. 02-3153-2667 013-3366-0110번 전화 문자 각각 열려 있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노란 톡방이죠. 여러분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찍어서 저희 톡방에 들어오시면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만나본 저희 정보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정보통 토픽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역문화 거점으로 부상할 신규 수변공원 상가입니다. 이번에는 상가인데요. 수변공원 근처인가 봐요. 김라희 캐스터.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공원에 시원하고 탁 트인 호수까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지역 역시나 수변 복합 상권으로 새롭게 재탄생을 꿈꾸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 주택 규제로 인해서 상가에 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 반사이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이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바로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또 호수 조망권을 갖추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곳입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나혜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지하철 1호선과 경부선이 지나는 천안역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 천안에 일산이나 광교처럼 새롭게 호수공원이 조성되는 부동산 이슈 지역이 있다고 해서 나와봤습니다. 어떤 곳인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작년부터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천안 부동산 시장. 천안 시내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할 천안 업송호수 지역입니다. 노후 저수지였던 업송 저수지가 약 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수질 개선과 함께 52만 8,140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호수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 올해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업송호수 주변을 살펴보면 천안 성성지구와 부성지구라는 대단지 아파트들로 이루어진 신도시급 주거지역이 조성되고 삼성 SDI와 천안 제2산업단지라는 양질의 일자리도 가까이 있어 지역 전체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천안 업송호수에서 알아볼 부동산은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 규모의 2개 동으로 지어진 천안 업송호수 복합상가입니다.
최근 일산과 광교 등 신도시 호수공원 상권들이 많은 방문객 유입과 높은 매출을 기록하면서 이 호수 조망권을 갖춘 상가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곳 천안 업송호수 상가 또한 호수 조망권 프리미엄을 갖춘 신축 상가로 단순히 호수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수변과 맞닿을 정도로 인접해 있고 약 4km 길이로 조성되는 업송호수 둘레길과도 바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본격적인 상가 분양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3개층 규모로 임대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서 있어 이미 많은 분들이 업송호수 상가를 찾고 계시는데요. 현재 고급 레스토랑과 수제 햄버거집, 그리고 편의점 등의 입점이 확정되어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영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업송호수 중앙을 가로지르는 다리 공사 현장인데요. 이곳에 자연을 관찰할 수 있는 데크 교량이 들어서며 현장 관계자 말에 따르면 업송호수공원은 둘레길 데크 공사 그리고 조명 설치가 완료되는 올해 10월에 가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말 조성 공사들이 완료가 된다면 업송호수 주변의 획기적인 환경 개선은 물론 인접 부동산의 가치 또한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천안 업송호수에 있는 부동산 알아보셨는데요. 올해 10월 정도에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새로운 천안 지역의 명소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옆에 아파트 대단지들이 위치해 있어서요. 풍부한 배우 수요까지 확실한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 스튜디오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김나희였습니다. 네, 이번 지역은 충청남도 천안시를 우리 또 라이 씨가 직접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안 충청남도라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좀 가깝지 않던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충청남도라고 해서 사실 서울에서 멀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갈 때는 영등포역에서 ITX 새마을호를 타고 천안역으로 갔는데 기차 시간으로는 한 50분 정도 소요가 됐고요. 천안역에서 업송호수까지는 차로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좀 천안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네. 저는 KTX를 타고 다녀왔거든요. 네. 당연히 KTX도 다니고요. KTX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천안 아산역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천안 아산역에서 업송호수까지는 차로 한 15분 정도 걸리고요. 또 KTX로 서울역까지는 40분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네, 기차를 이용을 하면요, 4, 50분 내로 다니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요. 사실 저희가 서울 외곽에 놀러 갈 때 보통 1시간 넘게 걸리는 곳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것 같고, 기차 타고 요즘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렇게 멀게 느껴지시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나 자동차로 이동을 하면 또 얼마나 걸리던가요? 저는 사실 기차를 이용을 했는데 저희 PD님과 감독님들은 이 차를 타고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이 업송호수가 천안 내에서는 북쪽에 위치해 있고 또 천안 IC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를 이용하시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에서 자차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기차도 한 4, 50분 정도라고 하니까 이동 거리까지 다 합치면은 평균적으로 1시간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가깝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가까운 천안 업송호수 주변의 환경은 좀 어떻던가요? 사실 제가 취재를 갔을 때는 이 업송호수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의 개발 호재들이 가득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천안시 서북구와 성성동, 업송동에 조성되고 있었고요. 수질 개선 사업비가 약 420억, 그리고 수변 생태 개발비가 364억 등 총 8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면서요. 노후된 저수지에서 천안을 대표하는 호수공원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15만 9천 평 규모로 대형 호수공원이고요. 제가 취재 갔던 상가를 포함해서 주변에서 현재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대된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단순히 공원만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지와 또 산업단지가 연계되어 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부성지구와 성성지구와 같은 신도시 규모의 주택단지 개발은 물론 바로 인근에 천안 산업단지들도 있어서 주거와 업무 그리고 업성생태공원이라는 자연과 문화 공간까지 조화를 이루는 지역이었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들여서 새롭게 재탄생하고 있는 수변공원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규모도 굉장히 큰 대형 호수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예상 수요가 약 40만 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수요 분석도 한번 나눠볼까요? 네, 수요 분석도 지금부터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명칭은 업송호수 생태공원이고요. 사업계획상 올해 조성이 완료될 예정으로 10월에 넘어서 연말이 되면 완성된 공원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호수 주변으로는 데크로드가 깔릴 예정인데요.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는 생태공원인 만큼 자연 경관을 감상하면서 업송호수의 수려한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힐링로드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호수 중앙을 가로지르는 280m 규모의 다리가 건설되는데요. 편리한 동선 확보는 물론 호수 중앙에서 경관을 즐기는 낭만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송호수 반경 5km 이내에는요. 천안시 인구의 절반가량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약 40만 명 정도고요. 특히 바로 인근에 이 호수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만 해도 17만 5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큰 규모의 수변공원이라는 장점에다가 풍부한 배후 수요까지 뒷받침되고 있어서요. 향후에 이 천안 업송호수의 가치 상승까지 저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0월이면은 거의 완성이 된다고 하니까 참 날씨 좋을 때, 가을이 막 올 때 많은 분들이 놀러 가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권 분석, 배후 수요 이런 이야기도 해봤지만 상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호수공원의 이 상가, 상권, 이 장점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취재를 갔을 때도 이미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서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 현장을 찾아주고 계셨습니다. 네. 이 호수공원 인근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커플과 가족 단위의 방문 횟수가 높고 또 연중 문화 행사나 축제가 많아서 정주 시간이 긴 만큼 매출도 높은 편이라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잘 알려진 호수공원 상권의 매출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지하철 역세권 상권들보다 더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요. 일산 호수공원과 광교 호수공원 등의 상권이 역세권 상가보다 월 평균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더 높은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동 인구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호수공원을 찾고 계십니다. 일산이 연간 350만 명, 광교는 365만 명 정도가 이 호수공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봤을 때도 지금 조성되고 있는 천안 업송호수공원 또한 많은 분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천안의 새로운 명소이자 핫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요즘 깨끗한 도시 또 신도시 하면은 호수공원이 빠지지 않고 꼭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각 도시별로 호수공원의 매력도 있고 많은 분들이 좀 놀러들 가는 것 같아요. 네. 미정 씨도 좀 가봤나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좀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수 조망권의 가치가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저도 이제 집에만 있기엔 좀 답답하고 어디 나가서 놀기에는 무서운데 이 호수 공원을 산책을 하다 보면은 커피 한잔 할까 하고 이렇게 상가를 들리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좀 답답한 실내보다는 실외 공간이 활성화가 되면은 이런 호수 공원과 같은 주변 수변 상권들의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는 실내보다 실외가 훨씬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테라스나 야외 활동하기 얼마나 좋아요, 날씨 좋을 때. 그런 부분에서 이 수변공원 상가가 정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주변에 대단지까지 끼고 있다고 하니까 수요도 탄탄하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천안의 업송호수 만나보셨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은요. 023-153-2667, 013-3366-0110 번 각각 열려 있고요.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드릴게요. 어느덧 오늘의 마지막 지역입니다. 마지막 정보통 토픽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수한 주거 환경과 일자리 창출 호재 지역입니다. 자, 주거 환경과 일자리 창출 두 가지가 합친 곳인데 어딜까요, 김미정 캐스터?
네, 복잡한 도심 속에서 한적한 여유 누리기 정말 쉽지 않죠? 꿈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이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 중 한 곳인데요. 그만큼 주거 환경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거주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어서요. 임차 수요가 풍부한 것은 물론이고요. 직주 근접성까지 좋기 때문에 임대에 있어서도 걱정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다양한 일자리 창출 개발 사업이 들어서면서요. 떠오르고 있는 곳인데요. 어떤 곳인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중심지이자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으로 살기 좋은 동네 하면 빠지지 않는 지역인데요. 오늘은 서초동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서 신축 부동산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네, 이곳을 소개해 주실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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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맡고 있는 오정근 팀장이라고 합니다. 팀장님 아까 이제 소개하실 때 여기가 다세대 주택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들어와서 살짝 보니까 방이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투룸 다세대 주택인가요? 예, 총 14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하에 그리고 근생이 1개, 그리고 1층에 근생이 1개 있어서 총 16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 보통 이제 저는 오피스텔에 사는데 예.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옵션이 있는 게 당연하게 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보통 다세대 주택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뭔가 왔을 때 좀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 하고 이게 옵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어떤 편인가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모든 옵션들이 오피스텔 못지않게 잘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공기순환 시스템,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모든 기본적인 옵션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바로 입주를 하셔서 생활하시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집은 뭐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살짝 보니까 아직 뭐 이렇게 좀 스티로폼 같은 것도 붙어 있고 뭐 이런 비닐들도 보이는데 혹시 이게 뭐 좀 막 이제 준공이 좀 된 건가요? 예, 준공은 며칠 전에 바로 준공이 떨어졌고요. 입주 청소는 수일 내에 지금 할 예정이어서 그 뒤에 바로 분양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분양이 시작되시면은 바로 입주까지도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갓 태어난 따끈따끈한 집이네요. 그렇죠. 신생아 같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들어와서 이 테라스에 살짝 좀 이미 반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다른 매력들도 좀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혹시 여기 이 다세대 주택의 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지하철 2호선하고 3호선이 위치해 있는 교대역이 도보로 7분에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 3호선이 위치해 있는 남부 터미널까지도 한 도보로 7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급 주택들이 주변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장점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가 너무 탐이 나는 이곳이 좀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면 좋을까요? 실질적으로 실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실거주는 뭐 당연한 건데 투자 목적으로도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린다고 하니까 뭐 근처에 좀 이렇게 호재가 있을까요? 예, 실질적으로 주변으로 보시면은 재건축 아파트들이 입지를 지금 현재도 하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아파트가 형성이 되면서 주변 집가 상승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 지역들도 앞으로 꾸준한 매가 상승을 보실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지역은 서울시 내에서도 정말 살기 좋은 곳 1위로 꼽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바로 서초동인데요. 서초동 다세대 주택을 이야기해준다고 합니다. 사실 서초동 하면은 되게 막 교대역도 있고 해서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뒤에 보면은 굉장히 한적하고 조용하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이 강남 3구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좀 소란스러울 줄 알았는데 너무 놀랐던 게 현장에 도착하니까 와, 이렇게까지 좀 새소리밖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고
넓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거기다 주택까지 좀 고급져서요. 아, 이런 동네에서 제가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이쯤에서 미정 캐스터님한테 하나 궁금한 점이 이 서초동이 살기 좋은 동네다라는 거는 저도 예전부터 좀 전해 들었는데요. 네. 이게 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주관적인 평가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좀 수치상으로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서울시 공중보건활동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도시 건강지수 1위가 바로 이 서초구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기대 수명도 1위, 그리고 자살 건수가 가장 낮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흡연율과 음주율도 가장 낮은 곳이 서초구이고, 이 마지막으로 감염병 환자 수도 가장 적은 곳이 바로 이 서초구라고 합니다. 네, 1위를 한 게 한 가지가 아니네요. 보니까 도시 건강지수가 1위고요. 기대 수명도 1위고 자살 건수도 굉장히 낮고 흡연율, 음주율도 가장 낮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정말 많은 것들이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을 수 있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 자세한 입지나 주변에 어떤 것들이 위치하고 있는지도 한번 파헤쳐 볼게요. 네, 이 서초동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요.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을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강남의 대표적인 업무 밀집 지역인 테헤란로와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지역인데요. 또한 테헤란로와 서초대로의 개발 사업이 최근 활발해지면서 이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서초동의 입지적인 가치 또한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뷰티나 의료, R&D 등 강남권의 다양한 비즈니스 타운으로의 접근성도 우수하고요. 경부고속도로와 이 다양한 지하철 노선까지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초동입니다. 그리고 서초동 내를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요. 각종 사법기관과 연관 업체들이 밀집한 이 서초 법조타운이 있는데요. 그리고 서초동의 실리콘밸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정보사 부지 개발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향후 서초동의 일자리가 더더 풍족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라고 불리는 서울교육대 인근의 수요, 강남권 상권의 종사자 또한 서초동의 배후 수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부분, 바로 인접하고 있는 이 롯데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 개발이 이뤄지고 있어서 이곳에서도 일자리가 더 생겨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무엇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이 예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서초동 주택의 가치 또한 그만큼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서초동도 이 효재동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이 공급이 좀 부족해서 찾기가 힘든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살고 싶은 도시 1위로까지 꼽힌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수요가 몰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법원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좀 안전할 것 같고 또 조용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들고요. 앞서서 일자리 호재들이 또 많다라고 해주셨잖아요.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좀 살고 싶어하는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향후 일자리 증가 호재까지 맞물리면서 최근 더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가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동의 실리콘밸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정보사 사령부 부지 개발 계획인데요. IT와 바이오 산업 그리고 금융과 각종 4차 산업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고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보다 부지 면적이 더 넓으면서요. 총 사업비는 약 2조 4천억 원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업무 시설과 함께 복합 문화 공간도 조성할 계획인데요. 2023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 개발을 포함한 서초대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 상향과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서 많은 상업과 업무 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롯데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발이 가시화되어 있고 또 소개해드린 주택과도 가까워서 직접적인 수혜가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지능아파트 재건축 등 서초동에는 굉장히 다양한 개발 호재 소식들이 있는 만큼 이 서초동을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초구는 이미 개발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호재들이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솔깃한 호재들이 정말 많아서 놀랐습니다. 특히 업무시설과 이제 복합문화공간도 2023년이면 준공이다라고 하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서초대로 지구단위 계획과 또 재건축 등 다양한 개발 호재 소식들이 있어서 좀 놀라운데요. 그야말로 좀 도시가 새롭게 변모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서초구의 가치를 좀 올려주겠죠. 네, 제가 봤을 때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서초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살짝 아까 지도가 나올 때 보니까 이 서초동이 경부고속도로 바로 왼쪽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부고속도로가 지하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이곳 서초동이 대표적인 수혜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지금은 고속도로로 가로막혀 있는 지상공간이 지상화가 된다면요. 공원화가 된다면 살기 좋은 서초동이 앞으로 더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라인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뭐 어느 정도 지금 네. 단계가 되었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최근에 타당성 조사와 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구청장님의 추진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요.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높으신 분의 이 의지가 강하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보는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지역은요, 서초동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서초동에 대한 정보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호재들이 또 있는지는 새롭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또 다양한 정보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저에게 주점하시고 전화,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7, 013-3366-0110번 각각 활짝 열려 있으니까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서초동 정보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TV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노란 톡방 있는 거 아시죠?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입장해 주시면 다양한 부동산 소식도 들으실 수 있고 정보도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